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오픈방에 계시는 분들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오픈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맛배기 학습? 우리,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맛배기로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일단은 지수를 먼저 한번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우상향으로 잘 틀어놨죠. 우상향으로 잘 틀어놨고요. 일단은 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잘 지지를 받아가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좋다라고 보셔도 돼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좀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최소한 한 요 정도는 터져줘야 되거든요. 거래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렇죠.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딱 긋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도 많이 적어졌었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요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돈들이 좀 많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 그리고 어때요? 이때에 들어왔던 양반들. 그죠? 야, 나 주식 잘하는 것 같아. 왜? 뭘 사도 올랐거든, 이때는. 이때는 뭘 사도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 주식 잘하는 것 같아. 대출 받아야 되겠어. 나 이거 회사 때려치고 전업 투자 해야 되겠어. 2021년에요. 다 나가 떨어졌고요. 2022년 돼가지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양반들 다 깡통 찼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퇴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만이 비중 관리와 그리고 때로는 손절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이제 전리품을 획득해 나갈 타이밍이 또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차트도 이 지수 차트도 좀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금 위에 이렇게 이평선들이 저항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환율 보시라 그랬죠. 자, 제가 환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 화면을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제가 이렇게 네모칸을 치는 이유가 있어요. 수급이야. 그냥 그날그날의 어떤 외인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지, 개인들이 파는지,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 환율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 하고 계셔야 돼요. 환율을.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이거 우리 조금 전에 정혜원 분들 공부하셨던 내용이고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환율 체크를 여러분들이 꼭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 이거 아는 내용인데 네. 우리 주학타는 초보자분들 자, 환율이 있어요. 환율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신다라 그래요. 왜 들어오면 안 되느냐. 환율이 올라가면 왜 외인들이 안 들어오느냐. 바로 환차 이익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환차 이익을 노리고 있는 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외인들은 요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1,300원이었어요. 환율이 1,3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크하고 그죠? 앨리스, 제인 요런 애들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에서 달러에다가 막 투자를 하다가요.
이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야 이제는 이거 재미없겠다. 채권 이거 재미없겠다. 야 어디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리고 싹 봤더니 1,300원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야 한국 시장 괜찮대. 야 그래 한국은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걔네들 좀 잘하죠. 괜찮잖아. 우리 일로 가서 투자를 하자라고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싹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삼성도 사고요. 네이버도 사고. 뭐 이것저것 막 다 산 거예요. 뭐 현대도 사고. 막 샀어요. 1,300원을 딱 이제 일 때 얘네들이 들어와서 이제 샀는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를 가지고 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달러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거 환전을 해야 되겠죠. 어디 가서 환전해요? 그렇죠. 뭐 신한은행에 가서 환전을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신한은행에 있는 김대리한테 가가지고 환전을 싹 했어요. 얘네들이 투자하기 전에 100달러를 가지고 왔으니까 김대리 나 미국에서 마크야 나 있잖아 내가 100달러 갖고 왔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1,300만 원을 줘 130만 원을 줘 뭐 해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계산하기 쉽게 여러분 그냥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원화로 딱 환전을 했어요. 100달러를 싹 가지고 와서 1,000만 원을 싹 받은 거야, 원화로. 그래서 이 원화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삼성에다 사고, 네이버도 사고, 현대도 사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투자를 한 거예요. 막 사거니, 팔거니,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얼마를, 1,000만 원을 딱 투자를 했는데, 얘네들이 10% 수익을 내갖고, 1,100만 원의 이익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분 좋겠죠. 마크하고 제임스하고 제인하고 앨리스가 야야야 우리 10% 수익 냈어. 야 가자 다시 우리 미국으로 가자. 아니면 뭐 야 일단은 요거 팔아가지고 우리 일단은 좀 휴가 좀 보내고 오자. 그래가지고 1,100만 원을 싹 가져다가 다시 이제 환전을 해야 되겠죠. 뭐로?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신한은행 김대리한테 싹 가서 김대리 내가 있잖아. 100달러 있잖아. 지난번에 갖고 왔었는데 네가 바꿔줘갖고 1,000만 원을 줬어. 내가 1,100만 원 만들어 왔으니까 나한테 110달러 줘. 110달러. 사장님 나빠요. 110달러 줘. 그랬더니 환율이 1,300원에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뭐 1,350원, 1,320원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 있는 상태. 얘네들이 들어올 때는 1,300원이었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김대리가 그러는 거예요. 마크, 앨리스. 야, 니네들 요즘에 환율 체크 안 해? 너희들이 올 때에는 1,300원이어서 내가 100달러를 바꿨을 때 1,000만 원을 주었지만 지금은 1,320원이야, 1,350원이야, 지금 1,400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니네들이 1,000만 원을 줘도 난 너희들한테 100달러를 못 주고 너희들 나한테 1,200만 원을 줘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맨 처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왔던 100달러를 줄 수가 있어. 환율이 그만큼 올라가 있단다. 그러면 마크하고 앨리스하고 제이는 어때요? 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돈 만들어놨는데 정작 얘네들이 달러로 환전해갖고 나가려고 하니까 돈을 더 내야 되겠죠. 손실이 있죠. 그게 바로 환차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차 이익. 이해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율을 꼭 체크를 해 가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300원에서 1,300원대를 정부에서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과 한 6, 7개월 전만 해도 1,200원대만 무너져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1,200원, 1,250원. 야, 이거 1,250원 뚫리면 외인들 다 나간다.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원대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율 자꾸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환율이 막 상승하고 있을 때 외인들은 분명하게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그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나서 2%가 됐던 3%가 됐던 수익 생기면 바로바로 대응해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라고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 가시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금리 인상이 돼요. 금리 인상. 금리가 이제 쑥 올라가요. 기준금리. 자, 그럼 은행에서는 어떠한 게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수익을 내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예대 마진에서 수익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익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은행에서 돈을 받을 때와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때, A라고 하는 애한테는 얘네들이 적금을 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2%의 금리 줄게. 라고 했는데 대출 받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1.5%의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3.5%예요. 그렇죠. 그럼 요 차액, 여기에서 나오는 1.5%, 요 금리. 요거를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금리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매매하는 이 섹터들, 종목들 보게 되면 기술주라고 하는 게 있고, 성장주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볼까요? 수혜를 본다라기보다는 조금 피해가, 조금 적을까요?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술주. 제가 그전에도 쉽게 이해를 해드릴 때 어떤 거예요?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투자가. 그죠?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지구공에 안에 들어가는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의자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안마도 되고 막 좋아. 그런데 2020년식 제네시스에 들어갔던 의자하고 2021년식 의자하고 2022년식 의자하고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뭐라도 하나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틀이야 똑같겠지만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20년식 의자를 만들었을 때 썼던 틀과 21년, 22년식에 만들었던 틀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공장에서 이 의자를 찍어내는 기계도 변화를 줘야 되겠죠.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언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나 무언가 그 틀을 이렇게 새롭게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돈을 만들어내는데 뭐 땅 파가지고 돈이 나오나요? 그렇죠. 아니겠죠.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다 뭐예요?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금리가 올라갔어. 그러면 얘네들이 받았던 금리가 올라가니까 똑같은 수익 100억을 예를 들어 수익금을 냈다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이자를 10억을 냈었는데 지금은 몇 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15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익금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기술주에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은 수익금이 떨어지니까 당기순이익이 떨어질 거고 영업이익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재무가 뭐 적자로 전환되는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자, 성장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가치주. 그렇죠. 가치주라고 할게요. 자, 가치주에서 가장 뭐예요?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 자, 여러분, 은행 요즘에 오프라인 지점들 자꾸 없애고 있는 거 아시죠? 오프라인 지점들, 이렇게 어디 지점이 있던 거 다 없애고 있단 말이에요. 없애가지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크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 연간 돈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직원들 급여 주는 거. 그죠? 그리고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전산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냥 깨작깨작 조금 예를 들어서 보수 비용 조금만 주면은 그냥 바로 전산 업데이트 된단 말이에요. 그죠? 건물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치주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금리가 올라도 어때요? 그렇죠. 크게 타격을 받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될 때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쪽이 조금 더 안전하겠구나라고 해서 이쪽 섹터로들 많이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고려신용정보 있었고요. 그죠?
또 그 외에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끌족들, 아파트 산 사람들, 아파트 산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지금 엄청나게 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를 내고 있겠지만, 만약에 얘네들이요, 아우, 나 몰라. 아우, 야, 니네들 마음대로 해. 아우, 나 이제 몰라. 배째. 라고 하게 되면 은행에서 바로 가압류 들어갈 거고, 그죠? 더 이상의 변제 능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제 집행하겠죠. 강제 집행하겠죠. 본안 소송해가지고 강제 집행할 거예요. 자, 강제 집행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경매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의 경매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이로 인한,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생길 거고, 얘네들한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은행에서 홍길동이한테 어떻게 했어요? 대출을 해준 거죠. 대출을 해줬는데 얘가 지금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던 담보 물건을 어떻게 해요? 경매를 통해 가지고 넘긴 거죠.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이 담보 물건이 있을 때는 그렇겠지만 만약에 대출이야, 신용대출, 가계대출, 막 이런 거요. 이 대출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이 A라고 하는 금융권에서요, 더 뭐 압류할 게 없잖아요. 물건이 없으니까. 그냥 신용만 보고 대출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부실 채권이 되는 거죠. 부실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홍길동한테 10억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으로 10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억은 얘네들도 자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얘네들한테도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상각 처리를 해요. 상각. 대손상각이라고 하죠. 상각 처리. 나 얘한테, 홍길동이한테 이마만큼을 빌려줬는데 얘가 지금 이거를 못 갚고 있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서 빼줘. 라고 하는 상각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채권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고려 신용정보로 채권이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각 처리가 된 채권은요, 액면가가 예를 들어 10억이다? 얘네들 얼마에 사갈까요? 엄청나게 싸게 사가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홍길동이한테 채권 추심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A라고 하는 회사에서 너 10억 너 대출 받아갔지? 너 이자까지 해갖고 지금 11억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갚을 거야? 어떻게 갚을 거야? 아유,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이거, 이자 좀 감면해 줄게. 한 8억 정도면 너 퉁칠 수 있겠니? 너 일시상환하게 되면 내가 8억에 퉁쳐줄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고려할 수 있을 때 하세요는 A에서 얘네들을 얼마에 사왔을까요? 8억에 사왔을까요? 10억에 사왔을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의 채권을 사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의 수혜를 받는 섹터들, 즉 채권 추심업체 중에서 현재 채권 추심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쵸?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고려신용정보밖에 없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고려신용정보를 한번 싹 보는 거예요. 자, 고려신용정보. 차트 보세요. 이쁘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을 찾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맛배기 종목이라. 자, 보시면 얘네들이 오케이, 우리는 보수적으로 매매하니까 여기에서 모았어요. 여기서 그래, 해먹었다 쳐요. 여기에서 모아서 얼마예요? 6,000원에 모아서 얼마예요? 그래, 10,000원에 해먹었다라고 쳐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해먹었다라고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설거지 끝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아온 거예요. 다시 이렇게 모아왔겠죠. 그죠? 정확하게 52주 1년간을 모아왔습니다. 모아온 금액으로 상승을 시켰어요. 얼마예요? 10,000원에 모아서, 그죠? 10,000원에 모아서 13,000원에 얘네들이 털까요? 여러분, 세력들이 10,000원에 모아서 3,000원 뛰게 할 것 같아요? 에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분명하게 이 기간 동안에 모아왔을 것이고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분명히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계획들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에 들어가 있던 세력 애들이 뭐 돌대가릴까요? 아니죠. 그것들을 가져다가 분명하게 이슈화를 시킬 것이고, 이렇게까지 상승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하락폭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섹터 내에서 공부한 흐름대로 대기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 분명하게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렇죠. 충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재무 상황 보세요. 재무. 이게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얘네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영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유보율 보세요. 유보율 늘어나고 있지. 그죠? 거기에 뭐 크게 막 시총이 막 크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BPS 값을 뭐 따지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좋은 건 뭐예요? 이 배당 수익률 보세요. 그죠?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얘 이제 16,600원인데 얼마든지 우리 공부한 대로 대기 매수로 따다다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렛 간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있으면 내 매수 희망가가 여기에요. 나는 이 금액 이하로만 사지, 난 이 금액 이하로는 절대 안 살 거야. 야, 웃기지 마. 야, 니네가 아무리 잘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6,000원이니까 내가 16,000원 이상에서 내가 살 것 같아? 야, 웃기지 마. 안 살 거야. 나는 밑으로 살 거야. 밑에다가 딱 대기를 걸어 놓는 거죠. 체결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가요. 아유, 지겹다. 왜 얘 간다면서 안 가니? 이러다가 누군가가 훅 하고 던지면 체결되었습니다. 야야야야.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야, 1,400원까지 빠졌다고? 야, 김 팀장 뭐 하는 거야? 빨리 주가 안 올려? 예, 알겠습니다. 밑에서 돈 써가지고 싹 올려놓으면 나는 체결됨과 동시에 바로 수익권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렸네요. 22분이나 됐네요. 요거는 우리 오픈방하고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남은 오늘 맛배기로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였습니다.